새벽녘 갑자기 들이닥친 짙은 안개. 순식간에 아파트 단지 전체를 뒤덮었다. 입주민 단톡방에 갑자기 메시지 하나가 올라왔다. 밖은 7일 동안 안개가 낄 것입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새벽 2시. 난 한창 기분 좋게 랭크 게임 점수를 올리고 있었다.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에 갑자기 메시지 하나가 떴다. 입주민 여러분, 주의해 주십시오. 단지는 현재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습니다. 살고 싶다면 다음 규칙을 지켜주십시오. 1. 안개에는 독성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안개와 접촉하지 마십시오. 2. 집 안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각 집에는 단 한 명만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단으로 죽게 됩니다. 3. 집안이라고 꼭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항상 경계하십시오. 4. 냉장고에 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하루치 분량뿐입니다. 5. 음식이 다 떨어지면 아래층으로 내려가 음식을 살 수 있습니다. 6. 그 누구도 믿지 마십시오.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십시오. 만약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면 절대 열어주지 마십시오. 7. 단지 내에 관리 직원은 없습니다. 만약 자신을 직원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분명 가짜입니다. 8. 안개가 낀 동안에는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안개는 7일 후에 거칠 것입니다. 다음 맑은 날에 여러분을 뵙기를 고대합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을 확인해보니 관리인 장 씨였다. 평소 내가 지켜본 바로는 장 씨는 보통 단톡방에 함부로 메시지를 올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어딘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미처 물어보기도 전에 사람들이 단톡방에서 투덜거리기 시작하는 게 보였다. 나폴리탄 괴담을 너무 많이 본 거 아냐? 이런 따분한 소리 좀 그만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사진 한 장이 단톡방에 올라왔다. 단톡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한 젊은 여자가 안색이 검게 변한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이목구비 전체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난 식은땀이 확 났다. 서둘러 단톡방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201호가 즉시 답장을 보냈다. 제 여자친구가 안 믿었거든요. 방금 창문을 열고 손을 밖으로 뻗더니 이렇게 돼버렸어요. 단톡방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다. 아무래도 규칙이 진짜인가 봐요. 우리 이제 어떡하죠? 규칙만 잘 지키면 7일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글쎄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규칙에 모순되는 점이 아주 많거든요. 규칙 2번은 집안이 안전하다고 하지만 규칙 3번은 집안도 꼭 안전한 건 아니라고 하죠. 게다가 우리 단지에는 보통 3인 가족이나 대가족이 많이 살잖아요. 저처럼 혼자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집에는 한 명만 있어야 한다는데 안 그러면 다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99%의 사람들은 다 죽는 거 아닌가요? 게다가 냉장고 음식은 하루치뿐이라면서 안개는 독성이니 나가지 말라고 하고 관리 직원도 없다고 하고요. 그럼 음식은 대체 어떻게 구하라는 거죠?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난 서둘러 거실로 가 냉장고를 열었다. 안은 식재료들로 꽉 차 있었다. 전부 어제 내가 장봐온 것들이었다. 이게 정말 하루치밖에 안 된다는 건가? 한창 생각에 잠겨 있는데 위층 501호에서 갑자기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다. 뒤이어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남자의 음산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스쳤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다급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양양아, 나왕 언니야? 혹시 집에 자색 고구마 있니? 샤오바오가 자색 고구마 죽을 먹고 싶대서 왕 언니는 싱글맘이다. 6살 아들 샤오바오를 혼자 키우며 살고 있다. 아래층 302호에 사는데 평소에 나를 참 잘 챙겨주었다. 하지만 문 밖에 있는 사람이 정말 왕 언니일까? 규칙에는 집에 한 명만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안 그러면 다 같이 죽는다고. 만약 언니가 샤오바오와 같이 있었다면 둘 다 이미 죽었어야 했다. 하지만 샤오바오를 살리려고 언니가 밖으로 나온 거라면 그동안 대체 어디에 있었던 걸까? 그리고 왜 이제 와서 자색 고구마를 빌려? 샤오바오한테 죽을 끓여주려는 거지?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난 감히 대답조차 할 수 없었다. 왕 언니가 몇 번 더 나를 불렀다. 나는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문 밖에서 멀어지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러고는 죽은 듯한 정적이 찾아왔다. 왠지 모를 위화감이 느껴졌다. 다음 순간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옆집 404호로 간 모양이었다. 그런데
방금 나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되풀이하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문이 열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참다 못한 나는 현관 구멍에 눈을 대고 밖을 살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의아해하던 그 찰나, 왕 언니의 얼굴이 현관 구멍에 바짝 밀착되었다. 난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다. 양양아, 문 좀 열어주면 안 될까? 자색 고구마 하나만 빌려주면 바로 갈게. 샤오바오가 정말 죽이 먹고 싶대서 그래? 왕 언니의 예언은 처절하기까지 했다. 마음이 아려왔지만 마음을 모질게 먹고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왕 언니, 우리 집엔 정말 고구마 없어요. 어서 어디든 가서 숨으세요. 샤오바오에겐 언니가 필요하잖아요. 샤오바오의 이름이 나오자 언니의 몸이 눈에 띄게 떨렸다. 눈동자에 잠시 멍한 생기가 도는 듯하더니 이내 다시 공허해졌다. 그러더니 기계적으로 몸을 돌려 집을 향해 걸어갔다. 하지만 몇 걸음 떼지도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꼬꾸라지더니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내 눈에서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다. 바로 그때 단톡방에 다시 메시지가 올라왔다. 친애하는 입주민 여러분, 규칙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9. 집안에 시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석시비를 불러드리게 됩니다. 발끝부터 소름 끼치는 한기가 올라왔다. 난 무의식적으로 창가로 다가갔다. 어디선가 희미하게 무거운 물체가 계속해서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난 벌벌 떨며 커튼 귀퉁이를 살짝 걷어보았다. 단 한 번의 눈길에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들었다. 창밖은 안개로 가득했지만 분명히 보였다. 아래층에 수북이 쌓여있는 시체 더미가 속이 뒤틀리고 구역질이 올라왔다. 난 입을 틀어막고 헛구역질을 해댔다. 간신히 구역질을 참아내고 나는 서둘러 거실로 나갔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받아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려는데 또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다. 하, 피곤해 죽겠네. 나 같은 독거 청년 좀 제발 내버려 두라고. 403호 입주민님, 계십니까? 커뮤니티 센터 직원입니다. 아랫집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댁에서 누수가 심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점검해야 하니 문 좀 열어주세요. 커뮤니티 센터 직원, 규칙에서 그랬는데 커뮤니티 센터엔 직원이 없다고. 그럼 문 밖에 있는 건 도대체 뭐지?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나는 핸드폰을 꺼내 입주민 단톡방을 열었다. 아는님이 난리가 나 있었다. 우리 집도 누가 문 두드려요. 물 샌다고 하던데요. 열지 마세요. 절대 열면 안 돼요. 이 상황에 문 열면 그냥 죽. 아니나 다를까 노크 소리가 격렬해지더니 금방이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올 기세였다. 그 순간 짧고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문을 뚫고 들어왔다. 이어서 소름 끼치는 씹어먹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숨을 죽였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진짜 문을 연 사람이 있었구나. 얼마나 지났을까? 문밖은 다시 죽은 듯 고요해졌다. 아까 왕 언니가 문에 얼굴을 들이밀었던 일이 떠올라 문 밖을 확인해 볼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몸을 돌려 부엌으로 갔다. 계란과 햄을 구웠다. 천천히 씹어 넘긴 뒤 방으로 돌아가 잠을 청했다. 체력을 비축해야 한다. 냉정을 유지해야 해. 하지만 생각지도 못했다. 눈을 뜨니 벌써 밤이 되어 있을 줄은. 먼저 입주민 단톡방을 확인했다. 새로운 메시지는 없었다. 꼬르륵 허기가 밀려왔다. 어쩔 수 없이 밥을 차리려 일어났다. 냉장고를 열자 시큼하고 썩은 냄새가 확 풍겨왔다. 어제만 해도 가득 차있던 식재료들이 지금은 곰팡이로 뒤덮여 완전히 썩어 있었다. 규칙이 맞았어. 음식은 하루밖에 보관할 수 없다는 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다. 나가서 사와야 해. 하지만 규칙에선 안개에 독이 있다고 했고 외출도 금지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현관 쪽에서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아, 진짜 미치겠네. 도대체 어떤 놈이야? 왜 이렇게 문을 두드려 대는 거야? 몇 번 쿵쿵거리더니 문밖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때 단톡방에 다시 알림이 떴다. 사랑하는 입주민 여러분, 규칙 업데이트 10. 문 앞에 방호복과 방독면을 놓아두었습니다. 유효 시간은 1시간입니다. 반드시 시간 내에 복귀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결과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는 외시경에 눈을 갖다 댔다. 순간 멍하니 굳어버렸다. 두꺼운 방호복 한 벌과 방독면 하나가 매트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하지만 왕 언니의 시체가 사라졌다. 나는 문을 살짝 열고
번개같이 물건을 낚아채 안으로 들였다. 다시 문을 잠그고 창가로 달려갔다. 역시나 아래층에 산처럼 쌓여있던 시체들도 전부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당황해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나는 신속하게 방호복을 입고 방독면을 썼다.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엔 아무도 없었다. 나는 마트를 향해 빠르게 달렸다. 마트는 바로 옆동에 있었다. 평소엔 장 보는 사람들로 붐비던 곳인데 지금은 드문드문 몇 사람뿐. 썰렁하기 그지없었다. 입구에 작은 칠판이 세워져 있었다. 거기엔 마트 이용 규칙이 적혀 있었다. 1. 마트 입구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나갈 수는 없다. 2. 마트의 고기는 살 수 있지만 먹어서는 안 된다. 3. 마트의 채소는 아주 신선하니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4. 1인당 하루치 분량만 구매할 수 있다. 5. 마트는 매일 30인분의 식료품만 공급한다. 사람은 적을수록 좋다. 마지막 규칙을 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30명분만 공급한다고? 이건 서로 죽이고 죽이라는 소리잖아. 한 동에만 해도 100명은 넘을 텐데 단지 전체엔 동이 몇 개나 있고 죽은 사람들을 제외하더라도 음식은 턱없이 부족하다. 마트 쪽으로 몰려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걸 보고 나는 급히 마트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방호복과 방독면 사용 시간은 딱 1시간. 서둘러야 해. 식품 코너에 도착했다. 진열된 각종 고기들을 보니 나도 모르게 군침이 돌았다. 난 고기 없인 못 사는 체질인데 하지만 규칙에서 마트 고기는 먹지 말라고 했어. 아쉽지만 억지로 눈길을 돌려 앞쪽이 인스턴트 식품 코너로 향했다. 우렁이 쌀국수 2봉지를 집었다. 그리고 곁들여 먹을 계란과 유부마리도 챙겼다. 마트에 자색 고구마가 있는 게 보였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2봉지를 집어들었다. 최대한 빨리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 계산대로 가서 계산을 마쳤다. 마트를 막 나서는데 단톡방에 규칙 업데이트 알림이 떴다. 10일. 누구든 석시비가 변장한 것일 수 있습니다. 석시비는 고기를 좋아하며 빛을 반사하는 모든 물건을 무서워합니다. 위험에 처하면 임기응변으로 대처하십시오. 옆에 멈춰 선 몇몇 사람들을 보니 다들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 거리를 벌리고 있었다. 나는 핸드폰을 넣고 우리 동을 향해 뛰었다.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어린이용 방호복을 입은 누군가가 내 앞에 나타났다. 왕 언니 아들 샤오바오였다. 커다란 눈망울로 나를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양양 누나, 우리 엄마 못 봤어요. 엄마가 저번에 나가서 아직도 안 들어와요. 왕 언니 생각이 나자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며 죄책감이 밀려왔다. 나는 이를 악물고 들고 있던 자색 고구마를 아이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아이를 달랬다. 샤오바오, 착하지. 엄마가 우리 샤오바오 장난감 사러 가셨대. 집에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셨어. 이따 오셔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자색 고구마 죽 끓여주신다고 했어. 누구에게도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는 걸 명심해. 샤오바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더니 갑자기 손을 뻗어내 소매를 붙잡았다. 나는 식은땀이 확 났다. 석시비가 누구로든 변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나는 팔을 세게 뿌리쳤다. 샤오바오, 왜 그러니? 그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 그냥 물어보고 싶어서요. 만약 엄마가 문을 두드리면 어떡해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엄마는 열쇠가 있잖니? 알아서 문 열고 들어오실 거야? 샤오바오는 착하게 집에서 엄마 기다리고 있으면 돼. 그때 마침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샤오바오의 눈에 미소가 어렸다. 나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는 달려갔다. 나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가슴이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내 음식을 샤오바오에게 나눠준 게 어떤 규칙을 위반하는 건 아닐지, 그러다 죽게 되는 건 아닐지 걱정이 앞섰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었는데 낯익으면서도 낯선 얼굴이 보였다. 나도 모르게 엄마라고 불렀다. 하지만 다음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우리 엄마는 4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다.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엄마는 입술을 깨물며 살짝 웃었다.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수주육편 해놨어. 얼른 와서 먹어보렴. 나는 2걸음 뒷걸음질 쳤다. 공포에 질린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엄마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 곧장 주방으로 들어가 음식을 식탁에 차려냈다. 무언가 타버린 듯한 고약한 냄새가 났다. 엄마의 그 새까만 눈동자와
경직된 웃는 얼굴을 보자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비록 저게 석식이가 변장한 가짜 엄마라는 걸 알면서도 말이다. 방에 두고 온 게 있어서 좀 가져올게요. 나는 서둘러 침실로 달려갔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갔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내가 한참 동안 나오지 않자 엄마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양양아, 수주육편 다 식겠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답도 듣지 않고 엄청난 힘에 의해 문이 벌컥 열렸다. 차가운 바람이 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문은 분명히 잠겨 있었다. 대체 어떻게 연 거지? 양양아, 장난치지 마. 밥 먹어야지 라며 엄마는 내게로 다가왔다. 발소리는 가벼우면서도 빨랐다. 다급한 김에 나는 협탁 위에 있던 거울을 집어들어 비췄다. 눈앞에 석식이는 기괴한 비명을 지르더니 이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순식간에 온몸에 힘이 쭉 빠졌다. 나는 털썩 바닥에 주저앉았다. 진정이 된 후 나는 방금 겪은 일을 단톡방에 공유했다. 뜻밖에도 많은 이들이 공감을 표했다. 단톡방에는 각자의 경험담이 속속 올라왔는데 정말이지 천태만상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창밖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들이 어떤 규칙을 어겼는지를. 하지만 나만큼은 화를 피하기 위해 매일 규칙을 몇 번씩 되뇌며 외웠다.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며칠이 흘렀고 드디어 버티고 버텨 7일째가 되었다. 지난 며칠간의 시도 끝에 나는 샤오바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건 규칙 위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마트에서 돌아올 때마다 일부러 아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골라 몰래 그 집 문고리에 걸어두었다. 문을 3번 두드리고 뒤돌아 떠나면 문 너머에서 부스럭거리는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이날 마트에서 물건을 골라 계산하려는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순식간에 동요하기 시작했다. 나는 혼란에 휩쓸려 앞으로 밀려나다가 어떤 남자의 발치에 세게 넘어졌다. 품에 있던 거울이 챙그랑하며 산산조각 났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 남자는 커다란 생고기 봉지를 들고 고개를 숙인 채 나를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석식이었다. 그 사실을 깨닫자 긴장감에 목이 바짝 말랐다. 나는 공포에 질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람들은 이미 겁에 질려 사방으로 흩어진 뒤였다. 그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게 보였다. 절체절명의 순간 나는 허둥지둥 장바구니에서 생고기 한 덩이를 꺼내 멀리 힘껏 던졌다. 그의 머리가 고기가 떨어진 방향으로 휙 돌아갔다. 지금이다. 나는 기회를 틈타 도망치려 했지만 일어나자마자 그 거대한 그림자가 다시 앞을 가로막았다. 썩은 악취가 코를 찔렀다. 이제 정말 끝장이라고 생각한 순간 차갑고 작은 손 하나가 갑자기 나를 붙잡았다. 언니, 이쪽이에요. 샤오바오였다. 샤오바오는 계속해서 나를 이끌고 마트 후문 옆 화장실로 향했다. 그러고는 망설임 없이 문을 잠갔다. 문 밖에서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샤오바오를 품에 꽉 껴안았다. 언니,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들은 못 들어와요. 샤오바오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했다. 나는 놀란 눈으로 아이를 쳐다봤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는 거지? 샤오바오는 내 품에서 벗어나 변기 뚜껑을 열었다. 언니, 보여줄 게 있어요.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변기 뚜껑 뒤에 새로운 규칙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마트 규칙. 마트 화장실은 집 이외의 유일한 안전구역이다. 또한 단지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구다. 나는 믿기지가 않았다. 샤오바오, 이걸 어떻게 알았니? 샤오바오가 고개를 숙였다. 사실 엄마랑 이런 게임을 정말 여러 번 해봤거든요. 항상 엄마가 저를 데리고 괴물을 무찔러 주셨어요. 엄마 이야기가 나오자 아이의 눈시울이 금세 붉어지더니 눈물이 툭 떨어졌다. 그 슬픔은 너무나도 진실해 보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규칙을 찍어 단톡방에 올렸다. 살 길이 생겼어요. 빨리 마트 화장실로 모이세요.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단톡방에 누군가 답장을 보냈다. 믿지 마세요. 우리를 유인하려는 거예요. 맞아요. 아까 석식이가 저 사람을 잡아가는 걸 똑똑히 봤어요. 뭐라고? 내가 석식이한테 끌려가는 걸 봤다고. 난 분명 샤오바오를 따라 화장실에 숨어 있는데 저기. 엄마. 샤오바오가 갑자기 내 옷자락을 붙잡았다. 얼굴을 치켜들며 말했다. 나 배고파요.
자색 고구마 죽 먹고 싶어. 엄마, 전 엄마가 아니에요. 난 양양 언니란다. 당신은 내 엄마야. 그는 고집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눈망울은 맑았지만 왠지 모를 공포가 엄습했다. 절대 잘못 볼 리 없어? 한기가 순식간에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만약 엄마가 지난번에 그와 함께 살아남은 사람이었다면? 그렇다면 지금은 나와 그가 살아남은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의 새로운 엄마가 된 것이구나. 그리고 이전 엄마였던 왕 언니는 죽은 것이다. 이것은 무한 루프다. 샤오바오가 바로 석식이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화장실 문을 열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향해 달렸다. 동현관 엘리베이터 홀. 엘리베이터가 1층에 멈춰 있었다. 나는 안으로 뛰어들어 미친 듯이 닫힌 버튼을 눌렀다. 문이 천천히 닫혔다. 틈이 겨우 한 뼘 정도 남았을 때 푸르스름한 손 하나가 갑자기 쑥 들어왔다. 금속 문이 억지로 벌어졌다. 석식이에 뒤틀린 얼굴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탁한 눈동자가 나를 정조준했다. 지난번엔 놓쳤지만 비릿한 악취가 내 얼굴에 확 끼얹어졌다. 이번에 그는 몸을 횡내밀며 덮쳐왔다. 아, 나는 머리를 감싸고 몸을 웅크렸다.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예상했던 극심한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고 대신 처절한 괴성이 들려왔다. 이내 엘리베이터 안은 죽은 듯 고요해졌다. 나는 떨리는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알고 보니 엘리베이터 벽면의 반사광이 석식이를 쫓아버린 것이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순간이었다.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문을 걸어 잠갔다. 책상을 끌어와 문 뒤를 막고 거울을 가슴에 꼭 품었다. 너무 지쳤던 탓일까? 나는 바닥에 앉은 채 잠이 들고 말았다. 다시 깨어났을 때는 이미 다음 날이었다. 드디어 7일을 버텨냈다. 속으로 안도하며 기뻐하던 그때 갑자기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다. 밖에 안개가 자욱해요. 7일간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죽게 된다.